여러분 안녕하세요. 밍토익 토익 파트 5 오버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5형식 동사를 암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해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파트 5, 6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형식에서부터 5형식의 구조를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는요. 바로 subject S로 표시를 할게요. 주어 subject. 자, 그리고 동사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verb, 동사죠. 자,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완벽하고 보어,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보어나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 목적어가 없는 상태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토익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동사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보어가 없어도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이 완벽한 상태네요. 그럼 완전 자동사라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완전 자동사.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1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밋밋해요. 그죠? 자, 조금 더 내용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뒤에 바로 수식어구가 많이 붙습니다. 특별히 부사의 역할하는 부사구가 붙는데요. 자, 부사가 바로 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she runs well 이런 식으로 부사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자, 특별히 전치사구들이 많이 붙어줘요. 여러분 전치사는 명사랑 짝꿍이죠. 자, 이렇게 구를 이뤄서 누구의 기능을 하냐면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해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이 가능하다. 그럼 1형식에서는 부사의 기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형식으로 가볼게요. 주어와 함께 동사 그리고 보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는 바로 주격 보어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형식 동사의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Jenny is satisfied with the result.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분사라는 개념을 체크할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 써서 ing나 pp로 바꿔서 품사 중에서도 누구의 기능을 한다?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잖아요. 제니의 상태, 제니의 감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니는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satisfied 라는 단어는요. 전치사 with랑 짝꿍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고요. 자, 그럼 명사도 올 수 있는데 해당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Jenny is my best friend. 제니는 나의 짱친이야. Jenny is my best friend. 명사로 나의 짱친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형식이고요. 이 형식은요, 목적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사인데 보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형식은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목적어가 존재한다라는 걸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자, 그러면 간접적인 목적어와 직접적인 목적어가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간접 목적어는 해석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을 주어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뭐뭐 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요리해줍니다. 등의 다양한 수요 동사가 존재하겠죠. 오형식은요. 목적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보어는 우리가 이형식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형식과 오형식에 공통적으로 보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예요. 그죠? 그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줍니다. 그럼 해석적으로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동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해석의 패턴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한다라는 이 보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위치하게 되는데 오형식은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분사가 오기도 하고 수동태가 오기도 하고 자, 다양한 형태들이 명사, 형용사 외에는 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형식별 동사를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형식은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 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수동태는요,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꾸면서 동사의 태를 바꿔주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arr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동사의 수태 시제를 봐야 하는데 수동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소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래 발작 동사에서 왕래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발착은 출발, 도착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go, 가다, come, 오다. 자, 그 다음 arrive, 도착하다. 자, 그 다음에 depart, 떠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근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여러분? commute, 통근하다, travel, 출장 가다 등의 이런 동사들도 다 어떻다? 왕래 발착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르다 내리다류의 동사예요. 자, 오르다, rise, increase. 자, 그러면 반대로 decrease의 의미 decline이 있죠. 감소하다. decline이죠. decline, diminish. 이 decline 동사는요. 문장에서 의미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어를 거절하다 라고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발생으로 갈게요. 발생하다, happen, occur, arise, take place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체류로 갈게요. 살다, 거주하다 혹은 머무르다 등의 동사들이에요. live, stay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xist, 존재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원이 되다, originate, from 이렇게 전치사랑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움직임의 동사들이에요. walk, run, fly, dance, sing 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나타나다, 사라지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appear, disappear 등의 동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타 부분에다가 특별히 토익에서 많이 쓰이는데 의미가 상당히 조금 이런 의미도 있네 라고 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쉬운 동사들인데요. 한번 적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의 의미 It'll do. 충분해. 만족스러워. 그렇게 잘 될 거야. 유용해. 등으로 보통 사용이 되죠. 그래서 it will, it won't 이렇게 will과 want랑 많이 활용이 됩니다. 유용하다. 그 다음 충분하다 등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동사가 바로 pay예요. pay는 원래 우리가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런데 수지가 맞다. 이익이 되다. 보람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우리 매우 중요해 라는 표현으로 it matters to me. 그 다음에 it counts. 매우 중요해 라는 의미로 활용되죠. 자, 그 다음에 last라는 동사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식 동사 이 외에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 이 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태동사, 우리 비동사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태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become. 여러분, 비동사의 종류도 한번 적어볼까요? am, are, is, was, were 등이 있습니다. 그죠? 시제와 주어의 수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상태 변화 동사는요. 일단 become, 그리고 go. 자, 이 go라고 하는 친구는 가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움직임에서 go를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go는요. 상태가 변화하다라는 의미로 This milk went bad. 이 우유는 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변했다라는 것에 활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어떤 동사가 있냐면요. turn, grow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태 변화, 이제 상태 변화 말고 이제 상태를 유지해주는 친구들도 있죠. 유지해주는 친구들, 이를테면 remain, stay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동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감각동사는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플러스 형용사가 보어로 와요. 자, 그래서 이 감각동사류는 형용사랑 짝꿍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격보호에 to 부정사를 쓰는 친구들. 예를 들어 appear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죠. seem to도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turn out to be, 뭐뭐인 걸로 판명이 되다. prove to 동사 원형, 뭐뭐로 증명되다, 판명되다 등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 형식까지 자동사의 개념을 좀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 아직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정리하진 않았어요. 이 다음 시리즈에선 제가 자동사 전치사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암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까지는 이렇게 먼저 쓰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자, 3형식은요. 완전 타동사예요. 사실 완전 타동사인데 전치사랑 짝꿍일 것만 같은 친구들이 존재해요. 자, 하나씩 적어보면서
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attend입니다. attend는 괜히 in이랑 같이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attend 바로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고요. enter into랑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enter the building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한 discuss 바로 뒤에 목적어 discuss about이 아니에요. mention은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marry가 있네요. marry 목적어. 능동일 때, 수동일 때는 또 누구에게 결혼되다 등의 의미로 수동 형태일 때는 또 달라요. 능동일 때예요. 또 대표적으로 resemble이 이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형식인데 꼭 삼형식 같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적어볼게요. provide는요. 우리가 항상 A with B의 구조로 암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inform 알리다 A of B notify A of B의 구조로 활용을 해줘요. 자, 이 뒤에 대절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inform의 경우 또 notify의 경우 자, 그렇다면 이제 사형식으로 한번 와볼까요? 사형식에서는 수요 동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수요 동사. 수요 동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 제공하다, 수여하다 등의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 위주로 적어본다면 give, grant, offer, award, mail, 뭐뭐에게 편지로 보내다, send, 뭐뭐에게 보내다, 누군가에게 보내다. 또 tell은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다, show,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은요, 사실 상당히 복잡한 친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특별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명사 위주로 나오는 친구 먼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동사는 make예요. make, consider, find 다 여기다 생각하다 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A를 B라고 생각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make A, B. A를 B로 만들다. keep은 A를 B로 유지하다. 자, 그 다음에 elect. A를 B로 선출하다. vote. A를 B로 선출하다. 다 동일한 의미예요. appoint. A, B. A를 B로 임명하다. name. A, B. A를 B로 이름 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이외에 오형식에서 특별히 사역동사의 패턴이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자, 요 해당 구간에는 이 보어 자리에 동사의 형태가 변환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ing, pp 형태가 오는 것을 좀 적어보려고 해요. 자,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 있죠. 능동일 때 동사 원형. 능동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직접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할게요. 목적어가 되는 것을 수동이라고 할게요.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각동사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모든 부분은 당연히 베이스로 깔아두셔야 되는 암기 포인트예요. see, notice, feel, overhear. 자, 등이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지각동사는 능동일 때, 즉 목적어가 직접 하는 그런 방향일 때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둘 다 상관이 없고요.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ing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특별히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가 오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want, ask, expect, require, allow 등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구조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동사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보실 때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셔도 되지만, 여기 다시. 자,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난 구조인데, 특별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혹은 대절의 형태로 많이 나오는 동사류를 좀 외울게요. 우리가 이미 외웠던 동사들과 동일해요. make, consider, 그 다음 believe. 나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생각해. 그럼 투부정사 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find, make, consider, believe, 그 다음 think, find 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 동사를 최종 정리를 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자동사, 전치사의 구조를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랑 같이 작성한 이 개념 부분을 한 2번씩 더 적고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